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주제는 토큰증권 STO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최근에 뉴스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이 토큰증권 STO에 대해서 정말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금융당국에서 이 토큰증권에 대해서 이제 발행을 허용하기로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 토큰증권 조각투자죠. 이 시장에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금융권을 크게 들썩이고 있는 이 토큰증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지 루센트 블록의 부동산 금융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 블록 부동산 금융팀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조각 투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먼저 토큰 증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던지는 과정이니까 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각투자라는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토큰 증권은 네. 그동안 개인이 쉽게 소유하기 어려웠던 좀 큰 규모의 자산들, 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과 같은 다양한 자산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를 디지털화하고 이렇게 해서 발행한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한 증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자산을 기초 자산을 쪼개서 사고 파는 걸 가능하게 만든 게 토큰 증권이 되었고 네. 이 토큰 증권을 통해서 이 자산들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토큰 증권이 거래된 사례 먼저 소개해 주시면 딱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 최초로 토큰 증권을 발행한 사례는 네. 저희 루센트 블록이 운영하는 소유입니다. 네. 소유는 부동산 신탁사와 협업해서 네. 수익 증권을 발행하고 네. 이를 다시 디지털화해서 예. 토큰 증권을 이제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작년 6월에 소유를 통해서 발행한 안국 다운타우너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예. 첫 국내 토큰 증권 발행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최초라고 하니까 또 놀랍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소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지 네. 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입니다. 네. 보통 이제 별다방 커피 가격은 5,000원으로 네.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좀 새로운 소액 투자 상품인데요. 네. 투자자들은 내가 원하는 건물에 투자를 하고 나서 네. 매월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토큰 증권을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 네. 또 노려볼 수가 있고, 끝으로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이게 매각이 돼서 매각 차익이 발생하면 이 차익분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이제 지금 조각 투자 관점에서 말씀하시지만 기존에도 리츠라든가 네. 부동산 펀드라든가 이런 저는 그런 어떤 투자 대상도 계속 떠오르거든요. 네. 그런 것과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위 이제 부동산 펀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국내 부동산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공모형 대비해서 사모형 상품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액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접근을 하기는 굉장히 좀 제한된 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리츠랑 저희 소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부동산 상품을 이렇게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운용회사의 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하는 셈이라고 그렇죠. 하면, 저희 소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각각의 개별 상장된 건물들을 주식처럼 직접 하나씩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네, 그리고 이 건물이 운용되다가 적절한 매각 시점이 도래하거나 어떤 연한이 끝나게 되면 리츠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희의 좀 차별점이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뭐 리츠라든가 이런 부동산 투자 펀드 상품들은 네,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들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그 부동산을 네, 말 그대로의 소유의 형태로 네. 조각이라도 네, 갖게 되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게 과연 안전할까? 네, 이게 안전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을 가져야 네,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부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조각 투자라는 네. 이제 상품이 좀 새롭게 기회가 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최우선 가치가 투자 수익자, 투자자들의 안전,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이 토큰 증권이 예. 법적이나 권리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인되고 전문화된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구조가 신뢰할 만한가? 네. 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소유는 우선 지난 2021년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을 받았고 예.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조각투자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순히 뭐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네. 기술적으로 저희가 안전합니다. 예.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타 금융상품에 준해서 금융당국의 다양한 가이드나 지침이나 관리 감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발행하는 토큰 증권이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고 좀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렇게나 발행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유통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시장에 전문화된 플레이어들과 각 단계별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증권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는 부동산 신탁사와 같이 협업해서 이 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발행된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협업을 해서 전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발행된 증권을 기초로 해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받거나 배당을 지급받을 때 계좌 개설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계좌는 또 하나증권이라는 계좌관리기관을 둬서 네. 협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전문화된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투자자들의 안전하기 위해서 권리를 좀 보장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이 채널의 이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그 모토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께 그 건전한 정보를 네. 함께 공유하기 위함 그게 첫 번째거든요. 네. 근데 주로 다른 주제들은 제가 이게 대담이 가능해서 반박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주제는 저도 사실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도 생소할 것 같고 온전히 이 건전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혹여나 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 정보가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 뿐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예. 저희가 증권사 뭐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하듯이 네. 주식 시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 소유 어플을 통해 들어오셔서 상장되는 건물에 공모 청약에 참여를 하거나 네. 아니면 거래소 기능을 활용해서 거래되는 주식처럼 이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네.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상장될 때 IPO란 절차를 통해서 공모 청약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와 유사하게 저희는 부동산을 IPO하고 상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식처럼 투자자들을 모아서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이 상장된 건물의 주식을 자유롭게 증권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소유에 들어오셔서 지갑을 개설하고 그 이후에 공모 청약이나 거래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발생하는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세 차익,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시세 차익 그리고 매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각 차익까지도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총 5개의 건물이 상장되어 있고요. 좀 다가오는 10월에는 네. 6번째 6호 건물이 공모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너무 재밌고요. 저도 생소한 주제라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하나의 타겟을 좀 선정해서 이야기를 좀 집중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는데